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조금은 특이한 경우, 그래서 간혹씩 질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주가 하나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 오른쪽에 지금 저 때문에 지금 가려 있는 이분 최준용이라는 그 배우입니다만은 예전에 야인시대에서 연기를 참 잘했죠. 눈물의 곡절과 함께, 그죠? 그때 이렇게 그좀 와일드한 성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실제로 와일드한 사람은 저기 보이네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소기를 누릴 그럴 인물이었는데 너무 일찍 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죠.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정이었다. 그보다 더 먼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아마 집안적인 어떠한 내리기의 아내였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해서 어떤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정말 깡패 사주가 따로 있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보스 되시는 분들, 행동대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좀 특이한 점은 물론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주를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깡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단지 운이 조금 좋질 못했다. 그리고 힘이 조금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살과 인을 겸하는데 살이 합거된 경우 이걸 무조건 좋게 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걸 무조건 좋게만 봐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용신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일단은 제일 먼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월령이 보면은 개신기가 들어 있습니까? 예, 개수와 신금기토. 그래서 비견 그리고 인 그리고 살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다 떠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 떠 있고 인도 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령자를 찾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뭐 여기는 뭐 개수사령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개수 938이니까 그죠? 9니까 3, 4번 9니까 여기에 개수사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자 같았으면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 여자 같으면 아마 기토사령이 됐을 것입니다만은 개수사령입니다. 자, 위쪽에 투출행들 따지니까 어차피 여기는 살객이니까 당연히 살이 떴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이 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금이 하나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뜬 것이죠. 그러면 이거 경금도 용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여기는 살과 인을 같이 쓰는 사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살 겸 인격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살과 인을 같이 쓰는 사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유정하다 무정하다 이렇게 나눌 때 왜? 겸격이니까 그죠? 용신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보면은 비록 흉신이지만은 길신을 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조금 내용이 다른 경우는 바로 살인 상생하는 그런 경우. 그때는 이제 살을 그냥 쓰고 인을 본 경우 이렇게 보면 맞겠죠. 지금도 이제 물론 살인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봉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같으면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나는 위험하다, 난제에 자주 걸린다, 봉착이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것을 나를 유리하게끔, 내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 위기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역이용하는 그런 사람,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지게 됐던 그 뭐 대표적인 것은 따지면은 이제 극장이 되겠죠. 이게 글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그 극장, 일본인이 떠나가니까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 우리 예전에 지금도 있습니까마는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 물건을 이렇게 그냥 힘이 있으니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위기 속에서 위기, 어려움 이런 난제들을 오히려 내 것으로,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게, 우리 인이라는 건 갖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갑기합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성패로 따지면은 패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흉신은 일단은 합의되는 게 일단 사실은 가장 좋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이렇게 받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관이 합살해서 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살이 제거가 됐으니까 이렇게 공을 크게 세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 흉신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쪽으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정관이 있는 것과 살이 있는 것, 이 중에서 정관이 그냥 살아남는 것과 살이 잡힌 것 따지면 살이 잡힌 것이 훨씬 더 귀하죠.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한, 또 내지는 적군을 무찌른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훨씬 큰 것이 되죠. 상관은 또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길신 역할을 할 때는 나의 아이디어 재치,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능력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말솜씨로 이렇게 됩니다. 또 좋은 쪽으로 따지면 연기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연기 하나 잘해서 눈물을 한번 잘 흘려가지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됩니다. 바로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까지 눈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극 중에 나오는 눈물의 곡절보다는 이 이마수라는 인물이 더 눈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천간에서의 문제입니다. 살이 인을 겸하고 있을 때 이 살이 과연 잡히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따지면은, 쓰임새로 따지면은 이 살이 있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이 두 용신이 올라갔지만은 흉신이 길신을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상관생지에서 상관이 잡혀버리면은, 물론 상관의 귀함은 있으나 제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상관이 쟤를 자꾸 생해줬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재물이 늘어났는데 그 상관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누리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큰 귀가 아니고 소귀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대기하는 팔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예로 들면은 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세상 같으면은 검사세상이죠. 그러면은 우리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이렇게 나눌 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쪽입니다.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이런 쪽에서 또 이것을 학문으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귀는 누리지만은 이게 잡혀가니까 같이 떴던 이 용신이 조금 허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갑기, 합화, 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갑기, 합화, 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를 때는 갑기, 합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기능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기, 합화, 토에서 이게 전체로 토기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했으면은 그는 삼명체계죠. 우리 당대까지 보던 체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합해서 합화격 이렇게 나오는 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일간도 합을 했죠. 그런데 일귀주로 가면서는 일간이 합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간은 합을 하지 않고, 또 천간도 갑기합토 하더라. 토가 아니고 합기능만 있고, 지지도 보면은 자축합하토 여기에 자수가 있었더라면은,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를 않고 합했다 이렇게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이 아닌 경우라 그러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만은, 이렇게 용신인 경우에 이렇게 잡히면은 크게 써먹을 수 있는, 살인상생할 수 있는 사주에서 이 살이 잡혔기 때문에, 물론 귀는 누립니다만은 큰 귀를 누리기는 어렵더라. 용신들을 잘 활용해서 인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러질 못한 것이 조금 떨어진다. 귀가 조금 떨어진다. 소귀, 작은 귀는 누리지만은 큰 귀는 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월치가 축토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방의 흐름이 사오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더라도 7살격인데 죄로 흘러가면은 맞습니다. 이 살이 살아나니까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화가 들어오면은 이 사주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일단 방 자체는 성패, 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유축이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길이 나온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형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순서대로 따지면 한번 볼게요. 형, 지지는 충, 회, 합 맞습니까? 네, 회, 합을 합니다. 요 순서로 보면은 딱 맞죠. 형이 가장 겁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나 여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은 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유축이 되니까. 자, 문제는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살이 또 들어와 버린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을 찾기가 다시 어렵습니다. 이 제가 세군제가 되운 살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경우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유축 기능 자체가 좀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요거까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주생입니다. 그래서 이 임하수란 사람은 이정재가 이천생이죠. 이천과 여주는 그렇게 멀지 않죠.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할 때 양평으로 입대를 해서 이제 부대가 여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바람에 제대는 여주에서 했습니다. 이때 할 때 보면 작전 지역이 이천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천 지역에 이제 쌀 도자기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이좋게 형님 동생 이러면서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약점이, 이분의 최고의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이분은 그 초등학교, 그 당시는 그 국민학교입니까? 이걸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이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효자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님 걱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마수입니다. 자, 여기 하나 빠진 게 본명은 건중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일찍 잃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가 없죠. 그래서 무죄인 경우, 그 다음에 비겁이 들어오면은 부친하고 일찍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요, 감독을 했고 굉장히 많은 영화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대로 꿈은 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주대로 성격은 불칼 같은 사람.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았죠. 여기 보시면은 살과 상관과 편인을 딱 깔고 있습니다. 잔머리에 오만 이 거짓말이나 작전을 써서 이 살, 난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걸 다 해결하는 사람, 말로서 그냥 아주 해결을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따지면 무학, 학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는데 큰절을 하면서 웁니다. 아버님 생각이 난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굉장한 연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양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그 극장을 무혈 입성했던 그러한 지략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 구성으로를 봤을 때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법대 교수다, 그 다음에 의대 교수라고 하더라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사주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안 되고 깡패가 되느냐? 예, 집안적인 상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때부터 한번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자, 여기 월지를 보시면 부모덕이 있습니까? 없죠. 처덕 좋죠? 자식덕도 괜찮습니다. 조상덕도 괜찮습니다. 치살역마라, 예,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상간도, 그 다음에 인성도 팝니다. 잘 풀렸으면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문화된 교수, 그래서 외국 교환 교수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유명대 교수, 이 정도까지 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과 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지필, 그래서 많은 글을 남겼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제 단지 보면은 목화로 흘러가면은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 되냐면은 기술이나 서비스 계통에서 돈 버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이 모군이 그래도 패가 아닙니다. 천간도 다 좋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촌에서 진짜 빈주목으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죠, 서울 중심가에서 영화 감독, 그래서 극장 주인이며 영화를 여러 편 찍었던 사람이 되겠죠. 자, 처음에 세상에 일이 꼬였던 것이 바로 신사년 1941년도에 생겼던 일이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된 발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자, 죄가 들어옵니다. 그죠? 돈이나 여자 문제인데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훔쳤다가 이렇게 가지려다가 그냥 형무소에서 2년을 삽니다. 그리고 25세 다시 문서를 만지는데 상관 말썽나는 문서를 조금 만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2년을 복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1940년도 59년도죠. 59년도에 다 아실 겁니다. 김희갑이라는 배우를 이렇게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3개나 부러뜨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자기 죽을 일을 만들었던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60년입니다. 41세 개사대원 중에 이렇게 기해년부터 발단이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했던 천극지충이 나는 그 시기, 그리고 경자년,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1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희갑 폭행 사건 후에 경자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가장 결정타가 됐던 사건이죠. 고려대 학생들 이렇게 집단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용서받지 못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가장 주 요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세에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신축년이죠, 그죠? 이렇게 축토가 다시 들어옵니다. 인사신에다가 살이 또 살아서 다시 들어오는 이 시기에 정치 폭력 혐의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주 원인은 바로 일단은 환경이었고, 이 환경 때문에 뭘 못했나 하면은 교육을 못 받았다. 만약에 이분이 이러한 정도의 환경이 아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분명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글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 덕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368년도에 명나라를 건국했던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은 뭐 어린 시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팔남매가 몽땅 다 죽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 유계주라는 동네 사람이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땅도 조금 얻고 장사 이 땅에 장사 지내라. 그리고 조금의 돈까지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죠. 물론 그래서 주원장을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주원장이 건국을 한 다음에 명나라를 건국한 후에 그 집안은 대대로 뭐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인덕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인생에서의 스승을 만납니다. 이 환각사의 고빈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빈 스님이 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글을 깨치게끔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다음 탁발성으로 세상을 돌아다녀라 그럽니다. 이니 큰 작용을 했던 것이죠, 스승이.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주원장도 자기 사주를 볼 줄 알았는데 자기 사주는 거린 사주다, 거렁뱅이 사주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할 거 다 했죠. 부모 다 잃었죠. 그 다음에 탁발성으로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배운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결정적인 동기는 팔자대로 이제 움직입니다. 동네 친구가 찾아옵니다. 탕화라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 거, 기왕이 이렇게 된 거, 홍건적에 들어가면은 우리 묵고 살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홍건적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홍건적의 두목이 곽장이었는데 곽장이 왜 이 주원장을 총애하게 됐냐?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곽장이 자기 옆에 두게 되었고 또 결정타는 이때에 여자를 만납니다. 그죠? 우리 알기로는 그 마씨 부인 그러기도 하고 황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마씨, 성이 마씨인데 친구의 딸을 이렇게 그 수양딸로 데리고 있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자기 사위가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주원장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주 원인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이 용신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다라 그러면은 주는 이게 인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 식상이니까 예능계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분이 교육을 조금 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아마 이러한 험한 일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많은 것을 남겼을 것. 물론 이게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영화 작품은 참 많이 남겼습니다. 감독으로서 제작자지 어떻게 따지면은. 그래서 그렇게 남겼기 때문에 소기는 사실 누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극장을 하고 있었고 영화를 제작했을 정도이며 대통령의 양아들 정도 됐으면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단지 이 불칼 같은, 불은 어디 있죠? 불은 급하다는 것이고 칼은 예리하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마구 찔러대는 불, 칼, 이 불 같은 성정 이거 하나만 없었더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은 아니죠. 자, 이분 두둔하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자는 때리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 사람 살면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았다. 이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연기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죠. 영화배우가 큰일 날 말을 했는데도 듣고 있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은 작은, 우리가 말해서 아치는 아니고 진짜 건달형의 그러한
깡패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상관이 결정적으로 성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결국은 이 모양 나는 사주를 제대로 써먹질 못하고 세상을 좀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명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살과 인을 겸하는 살인상생하는 사주에서는 살이 잡혀버리면은 귀가 크질 못하다. 작은 귀만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오늘의 골자가 되겠고, 또 지실은 골자로 따지면은 이렇게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방의 움직임은 이미 갔다. 하지만 사이축이 되면 넘길 수도 있었으나 형에 걸려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조금 지키기가 어렵다. 굉장한 난제 어려움에 봉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